자, 안녕하십니까. 한국제리 끝내주니 꾸준히 마지막 교통통신의 발달과 서비스업의 발달. 그래서 교통통신은 시험 범위 아니고요. 서비스업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재화의 도달 범위랑 최소 요구치의 범위, 요거 잘 알아주셔야 된다고 했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크리스탈러로 막 수업 막 많이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크리스탈러가 그 독일 남부의 그 평야에 올라가가지고 이런 것들 막 봤다라고 했었던 거 제가 수업 시간에 막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요거가 지훈이가 했었던 거까지 설명을 했었는데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라서 자,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 기능, 그러니까 상업이랑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엔 최소한의 수요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n분의 1로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요만큼은 우리 집에 와야 먹고 산다 라는 거고, 재화의 도달 범위는 중심지 기능이 영향을 미치는 최대한의 범위니까 여기보다 더 넓으면 이 중심지는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요구치보다 최소한 같거나 혹은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어야 이 중심지는 형성이 된다 라는 거고, 최소 요구치가 거꾸로 더 적으면, 최소 요구치가 더 크면 이 상점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망하거나 아니면 이 상점을 이동하면서 오일장처럼 이렇게 돌아다녀야 최소 요구치를 충족해야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 했었던 거 기억해 주시고, 인구 늘어나거나 아니면 구매력 향상되면 최소 요구치는 줄어들고 교통 발달하면 재화의 도달 범위 늘어난다. 이거 한번 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소매업태별 특성이라고 해서 소매업을 하는 그 형태가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사업체 수랑 종사자 수 가장 많은 거 무점포였죠. 그다음에 편의점, 그다음에 슈퍼마켓, 대형마트, 마지막이 백화점. 좀 순서였는데 이건 외우기 쉽다고 했습니다. 알기 쉬워. 최소 요구치가 크면 개수는 적은 거고, 최소 요구치가 적으면 개수 많은 거죠. 무점포 소매업은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고, 백화점은 거의 하루에 몇 억씩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수가 적은 겁니다. 세종시에 안 생기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별로 어떻게 되냐라는 걸 보면 서울, 경기에 압도적으로 많이 있죠. 이게 또 특징이고, 그 다음에 무점포 소매업은 서울, 경기 거의 비슷해요. 서울이 1000만이고 경기가 1000만 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도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보면 경기 서울에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무점포 소매업이. 근데 서울이 많은 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백화점은 서울이 많고요. 편의점은 경기가 많습니다. 인구 비례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짜자자자. 편의점, 네네. 그 다음 밑에 보면 우리나라는 일단 무조건 3차 산업이 거의 80%에 종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모든 시도는 다 50% 이상 3차 산업 종사하고요. 1차 산업 비율 높은데 전남, 경북 이런 데들은 1차 산업 비중 높은 데라고 했고, 1차 산업 비중 낮은 데는 광역시, 서울, 특별시, 그다음에 세종 뭐 이런 데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각각의 특징이 있죠. 대전은 과학기술 발달한 곳이고, 서울은 그 메인이니까 뭐 생산자 서비스 많이 발달했을 거고, 그다음에 인천은 약간 그 항공, 물류 이쪽이 좀 더 발달했을 거고, 뭐 이런 특징들 상식적인 수준에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산업이 가장 많은 데는 울산이에요. 울산, 경남 이런 데들이 그 공장이 많이 있고요. 가장 적은 데는 제주도, 강원도, 서울 뭐 이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그 3차 산업이 발달했죠. 관광 산업이 발달한 곳이라서 오히려 더 3차 산업이 발달해서 다른 충남, 충북, 경남이나 이런 데보다 제조업 비중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3차 산업 비중이 확실히 더 크다라는 거 정도 시험 문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소비자 서비스업이랑 생산자 서비스업이 있는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매, 숙박, 음식업 이런 것들이고 생산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금융, 보험, 부동산, 전문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에 압도적으로 많은 거, 서울 경기 압도적으로 많은 게 생산자. 왜냐면 기업이 여기 있으니까. 소비자는 인구 비례에서 쫙쫙쫙 흩어져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상업의 입지는 접근성, 지가, 유동인구, 집적 이익 등의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일상생활용품점, 전문생활용품점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요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 정리가 잘 될 거예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상점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지면 여기로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는 넓어지죠. 틀린 설명. 자, 동일 조건에서 일상생활용품점은 상권 내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인구 사람들이 많아지면 상점의 최소 요구치는 축소된다. 맞는 설명.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조금만 멀리 가도 우리 집의 최소 요구치를 충족하니까 작아지는 거죠. 맞는 설명. 리을 대형마트는 백화점보다 대도시의 도심에 입지하려는 아니죠. 백화점이 도심에 접근성 좋은데 백화점에 입지하려고 합니다. 자, 니은 일상생활용품점은 전문생활용품점보다 소비자의 평균 이동거리가 짧다. 무슨 말이냐면 각 집집마다 있다는 거죠. 흩어져 있다는 거죠.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편의점 같은 거 집집마다 있잖아. 백화점은 한참 가야 돼 있지만.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입니다. 자, 그래프는 가나 서비스업의 시도별 종사자. 이렇게 보면 우편 및 통신 제외 정보통신업이랑 숙박 및 음식점업인데 얘는 소비자고 얘는 생산자라고 하고 문제 풀면 됩니다. 각각 경기 서울 놓고 보면 이거 보겠습니다. 생산자 서비스업, 소비자 서비스업 이런 거 놓고 보면 생산자 서비스업이 서울에 겁나 많다,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서울이라고 놓고 그다음에 여기가 경기라고 놓고 이게 생산자라고 여기가 소비자라고 하고 풀어도 돼요. 근데 그 다른 것들 보자는 거죠. 대구, 부산, 대전이 있고 얘네는 부산, 경남, 경북이고 여기는 대전, 대구가 있잖아. 그러니까 대도시에 더 입지하는 경향 생산자라고 하고 여기 서울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안정일 것 같습니다. 소비자, 인구 비례 여기가 경기도 이렇게 푸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 생산자의 서비스업의 종사자 수는 서울이 경기보다 많다. 맞는 설명. 생산자 서비스업은 소비자 서비스업보다 사업체당 종사자 수 많죠. 그렇죠? 생산자 서비스업은 좀 더 클 거 아니에요. 소비자는 1인이 그 음식점 해도 되니까. 자, 가 생산자 서비스업은 나에 비해서 기업과의 거래 뭐죠? 넓고 소비자 서비스업은 가보다 전국 사업체 수는 많을 거예요. 음식점 얼마나 많습니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 나는 소비자 서비스업은 가보다 종사자당 매출액이 적다. 완성이죠. 조그만 한. 그래서 표로 이렇게 정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착착착 해서 생산자, 소비자 여기에 있는 것들 하나씩 넣어가지고 정리해서 하시면 훨씬 더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는 주요 소매 업태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다는 각각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중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0명 이상인 게 거의 대부분 뭐죠? 백화점일 것 같습니다. 자, 가 백화점. 그다음에 20에서 이렇게 쭉쭉쭉 돼 있고 1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매출액 비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편의점이랑 슈퍼마켓 보면 20명 이상 이렇게 있는 데가 여기가 슈퍼마켓이겠죠. 편의점은 1인 하는 데가 많으니까 여기가 편의점. 그래서 편의점은 슈퍼마켓보다는 못 벌어요. 그래서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걸로만 다 풀 수 있네. 요걸로만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가는 백화점은 슈퍼마켓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좁다. 아니죠. 훨씬 더 넓어요. 세종에서도 서울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자, 나 슈퍼마켓은 가보다 사업체당 매출액이 많다. 아니죠. 백화점 1인당 매출액 엄청 많잖아. 백화점 하나당 매출액 몇 억입니다. 자, 다 편의점은
나 슈퍼마켓보다 총 종사자 수가 많아요. 무점포 다음에 편의점이 많았잖아. 그래서 자, 가다 중 국내 최초 영업 활동 시기는 다가 가장 이르다. 뭐 요거 막 물어보는 사람들 많은데 이런 질문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지워버리십시오. 백화점이라고 얘기했는데 백화점입니까 이게? 옛날에 구멍가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먼저 판단하죠? 문제 누가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전국 사업체 수는 편의점, 슈퍼마켓, 백화점 순으로 많다. 네, 맞죠. 정답 5번. 자, 최소 요구치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프는 두 소매 업태의 시도별 사업체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요거 문제랑 거의 비슷해요. 서울이 많은 거 백화점이겠죠. 경기도 많은 거 편의점이겠죠. 이렇게 놓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백화점은 좀 더 대도시 중심, 편의점은 소비자 서비스업이랑 비슷해요. 그 인구 비례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대한 나의 상대적 특징이니까 백화점 특징 찾는 거예요. 전국 종사자 수는 적겠죠. 그래서 적음 틀린 겁니다. 3번 5번.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는 크겠죠. 그래서 최소 요구치 큰 거. 정답 4번. 이렇게. 사업체당 매출액은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4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내 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림업이 1차고 관공업이 2차고 사회 간접 자본이 3차로 놓고 보면 해볼 수 있는 거죠. 어디 지역인지도 안 알려줘. 보기 보고 풀어야 됩니다. 자, 1차 산업 비중 가장 높은 거 경기도? 아니겠죠. 전남 정도 될 것 같아. 제주도도 높을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3차 산업 비중, 네, 2차 산업 비중 높은데 어딜까요? 네, 울산입니다. 울산. 그래서 전남 울산 3개나 있고 틀린 설명.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남 울산 이거 두 개 맞은 데는 여기 2번 3번이니까 경기랑 제주도 놓고 이걸 비교해야 돼요. 경기도랑 제주도를 놓고 보면 경기도는 제조업이 그래도 좀 있잖아. 그래서 다가 경기도, 그 다음에 제주도는 2차 산업이 거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제주. 정답 3번. 이렇게 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가다 지역별 주요 서비스업 생산액의 상대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다는 각각 강원, 서울, 인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놓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운수 창고업 높은데 인천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업 서비스업 이런 거 높으니까 서울. 공공행정 뭐 할 거 없죠. 행정, 국방, 강원도. 자, 다는 광역시다. 틀린 거고. 인천은 서울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맞을 것 같아. 제조업은 서울이 적으니까. 자, 나 서울은 다. 강원보다 1차 산업 취업자 비중 낮겠죠. 자, 강원도는 가보다 인천보다 부동산업 사업체 수 적겠죠. 그다음에 가는 다보다 지역 내 총생산은 가가 가장 많다. 그냥 이거는 제조업 말고 총생산은 서울이 더 많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 문제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